주간의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5.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5가지 주제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류여해 최고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대타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할 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 오늘 대타입니다. 네. 자, 대타가 아니라 첫 방송에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번 한 주의 이슈 5개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다들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핵폭탄이 불고 있습니다. 핵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얘기를 하셨었고 최근에 또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로 아주 여론이 뜨겁습니다. 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크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막연한가요? 막연하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죠? 야, 근데 우리 류여해 최고위원님 네. 사업 안 해보셨죠? 사업은 안 했지만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비정규직이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직장이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정규직으로 주겠다. 그런데 그렇죠. 정규직을 안 뽑아요. 왜요? 신규 채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을 해야 될 대상이 또 있잖아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도미노 게임 해봤어요? 그렇죠. 예.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다 다다다다다. 넘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 여기 지금 직원이 만약에 100명이 비정규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새로 뽑는 사람을 안 뽑으니까요.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지죠. 진짜 황당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제 졸업하고 공부하고 1년 동안 입사 준비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안 뽑는다.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이러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신규 채용부터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제 지역구인 성남 수정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3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거든요. 물론 다 정규직이죠. 그런데, 정규직이에요? 그럼요. 4대 보험 내주고 정규직 전환하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규직을 또 잘 따져봐야 돼요. 네. 정년 보장돼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직원들에게 저와 같이 갑시다. 저가 싫다고 나가기 전까지는 저는 데리고 가겠습니다. 전 착한 고용주니까. 정년 보장까지 하고? 그럼요. 예. 그들이 저를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저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젊은 여성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젊은 남성도 있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도 한 분 계시고. 그럼 변호사 사무실 하는 그날까지? 그럼요. 정말 정규직 맞네요? 그럼요. 그게 진정한 정규직이죠. 갑자기 그런데, 착한 식당이 아니고 착한 변호사로 등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급여 문제거든요. 더구나 이게 최저 시급까지 연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정규직 3명을 쓸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2명밖에 못 쓰게 돼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니죠. 비정규직이 3명이면 지금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급여 차이가 지금 나니까. 나온 이야기는 그럼 누굴 떨어뜨려요? 근데 인천공항공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폭발물 처리 업무를 하던 아주 고위험의 숙련된 분들 요구하는 업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비정규직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 됐을 것 같죠. 아니죠. 안 됐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고 하면 다 돼야지만 정규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냐고요. 그러니까요. 제살 깎아먹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보시고 단순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직접 아까 실무 에스턴스 하면 들은 얘기인데요. 비정규직을 뽑을 때와 정규직을 뽑을 때 그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조금은 다르죠. 보수 다르죠. 그렇죠. 또 그게 대한 처우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뽑을 때는 정규직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뽑을 수가 있대요. 채용할 때.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요. 실질적으로 약간 그 기준보다 조금 못했던 사람들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회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워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 전국 전 세계적으로 마크롱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위원회를 제고해야 된다. 네. 해고가 좀 쉬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들 마크롱 하는데 정작 마크롱은 노동시장 위원회를 제고해서 해고가 좀 쉽도록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얘기? 사실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뭐냐 얘기하겠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정규직이 필요한 영역도 있고 정규직이 필요한 것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또 이 시장이 확대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 과연 기업들 재정 여력이 감당할 수 있을지, 국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신규 채용 시장은 그만큼 확보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직업,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직업.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정규직이란 건 나갈 때 함부로 나갈 수는 없어요. 일단 정년 보장됐죠. 그렇죠. 근데 나갈 때 함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는 있겠지만 어. 상당히 잃어버릴 자기가 이제 손실된 게 많겠지. 아니, 그렇지만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 거, 우리가 역발상이 좀 필요한데요. 정규직이라고 해서 본인은 정상적으로 안정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내가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가끔 고용주가 너 1년 동안 계약되어 있어,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고용과 그만둘 때 그만두고 싶고 내보낼 때 내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하. 자, 첫 번째 이슈, 비정규직의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은데 탈원전 정책을 20분 만에 결정했던 것처럼 그건 이것도 영화 보고. 영화 보고 그럼 판도라 영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그러면 2시간 반이라고 해요. 그럼요. 그렇죠. 영화까지. 2시간 20분 영화를 보고 국무회의에서 20분 동안 심도 깊은 토의를 한 후 탈원전 정책을 정한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영화 한 편 보시고 적어도 10분은 토의를 하시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죠. 좀 더 해야 되나요? 좀 더 씁시다. 알겠습니다. 22분. 22분. 예, 22분만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구속입니다. 지난 화요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었죠. 말씀해 주실래요? 왜 구속됐죠? 근데 그 부분은 문준용이라고 기억나죠? 알죠. 우리 대통령님의 아들. 우리가 그때 준용아 나와라 많이 했던 거 기억나죠?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니요, 나왔어요. 아버지 당선되고 난 뒤. 그렇죠. 당선되고 그 다음에 바로 와서 전시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건 사람이 나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오고 있다가 어쨌거나 이게 국민의당 그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문준용 씨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뭘 할 때 모체의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부과된 사건이 있으면 같은 사건으로 보고 같이 수사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준용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특검도 발의했어요. 법안을. 네, 맞아요. 예. 우리 당에서 발의했어요. 그렇죠. 그럼 네. 거기에 딸려오는 게 방금 그 안에 있는 증거 조작 사건이거든요. 아하. 근데 왜 증거 조작 사건만 이렇게 커지고 문준용 사건은 그렇죠. 없어졌을까요? 그 증거 조작했다고 해서 이유미 구속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니까 이제 그건 증거 조작으로 전혀 엉뚱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처럼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건이야. 증거 조작 사건이야. 문준용도 증거 조작이라고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준용은 면죄부를 얻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달을 보라 하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네 손가락에 상처 있네. 그러니까 달을 볼 필요 없어. 손가락이 잘못이야.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죠. 달을 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 시계 이쁘네요. 드릴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특검 발의했잖아요. 네. 그리고 야 3당이 함께 소리 내고 있잖아요. 특검하자. 받아줄까요? 국정조사하자. 받아줄까요? 제가 그 당에 어떤 나온 의원과 토론을 했는데요. 네. 생각이 없던데요. 그럼 이대로 그냥 우기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네. 추경 통과시켜주세요. 추경 통과가 되면 그럼 특검법을 동의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발목 잡기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은 추경이기 때문에 발목 잡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발목 잡지 말고 예. 정쟁 만들지 말고 이 정쟁이군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발목 잡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정쟁이고 네. 쓸데없는 정쟁이고 네. 근거 없는 정쟁이고 네. 이미 관련자들은 구속되었고 증거 조작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네.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문준용 취업 특혜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뭐 없었던 것이다까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조사했다. 이미 다 조사가 됐던 것이다. 네. 문준용은 이미 다 조사가 됐던 것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이미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증거 조작은 새로운 사건이다.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네요. 끝났다. 그럼 우리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우린 특검 발의했다니까요.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특검 발의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식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야 3당에서는 특검을 발의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보셨잖아요. 국방부 장관 아무리 반대해도 임명되었습니다. 그렇죠. 소통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네요. 그 다음 가요. 하죠.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5.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5가지 주제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류여해 최고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대타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할 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 오늘 대타입니다. 네. 자, 대타가 아니라 첫 방송에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번 한 주 이슈 5개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다들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핵폭탄이 불고 있습니다. 핵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얘기를 하셨었고 최근에 또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로 아주 여론이 뜨겁습니다. 자, 비정규직의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차이가 나죠. 나온 이야기는 그럼 누굴 떨어뜨려요? 근데 인천공항공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폭발물 처리 업무를 하던 아주 고위험의 숙련된 분들 요구하는 업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비정규직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 됐을 것 같죠. 아니죠. 다. 안 됐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고 하면 다 돼야지만 정규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냐고요. 그러니까요. 제살 깎아먹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보시고 단순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직접 아까 실무 에시스턴트 하면 들은 얘기인데요. 비정규직을 뽑을 때와 정규직을 뽑을 때 그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저는 직원들에게 저와 같이 갑시다. 저가 싫다고 나가기 전까지는 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전 착한 고용주니까. 아, 정년 보장까지 하고? 아, 그럼요. 예. 그들이 저를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저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젊은 여성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젊은 남성도 있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도 한 분 계시고. 그럼 변호사 사무실 하는 그날까지. 그럼요. 정말 정규직 맞네요? 그럼요. 그게 진정한 정규직이죠. 갑자기 그런데. 착한 식당이 아니고 착한 변호사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급여 문제거든요. 더구나 이게 최저 시급까지 연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정규직 3명을 쓸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2명밖에 못 쓰게 돼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니죠. 비정규직이 3명이면 지금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100명이 비정규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새로 뽑는 사람을 안 뽑으니까요.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지죠. 진짜 황당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제 졸업하고 공부하고 1년 동안 입사 준비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안 뽑는다.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이러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신규 채용부터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제 지역구인 성남 수정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3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거든요. 물론 다 정규직이죠. 그런데- 정규직이에요? 그럼요. 4대 보험 내주고 정규직 전환하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네. 정규직을 또 잘 따져봐야 돼요. 네. 정년 보장돼요? 그럼요. 그럼 정규직. 크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막연한가요? 막연하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죠? 야, 근데 우리 류혜 최고위원님 네. 사업 안 해보셨죠? 사업은 안 했지만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비정규직이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직장이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정규직으로 주겠다. 그런데 그렇죠. 정규직을 안 뽑아요. 왜요? 신규 채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을 해야 될 대상이 또 있잖아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도미노 게임 해봤어요? 그렇죠. 예.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다 다다다다다. 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 여기 지금 직원이